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요즘 정말 정신없는 주말, 북한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져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간에 한반도 주변의 정보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상황 한 가지가 식별됐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조기경보 통제기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전략폭격기도 아니고 이 조기경보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북한이 가지지 못했던 이 조기경보기가 북한 공군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전력화되고 있는 주요 무인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감시정찰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미연합군의 대북작전에 굉장히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에서 11월 30일 평양 주변의 순환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환 비행장에서 볼 수 있는 일루신 76 대형 수송기가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계류되어 있는 항공기 윗부분에 뭔가 이상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제임스 마틴 연구센터에서는 이것을 조기 경보기에 탑재되는 레이돔을 얹기 위한 일종의 마운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몇 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인 일루신 76에다가 이런 개조 작업을 벌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수송기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이 수송기를 개조해서 조기 경보기로 쓰게 되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루신 76을 개조해서 조기 경보기로 운용했던 사례, 비슷한 사례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KJ-2000이 있습니다. 쿵징, 한자로 해서 공중에서 경계하고 살핀다 라는 뜻인데, 중국도 러시아에서 도입한 일루신 76 수송기를 이용해서 그 위에 대형 레이더를 얹고 약 500km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를 만들어서 현재 주력급 조기 경보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 조기 경보기에다가 제인16이나 J11 그리고 수호이 35 이런 전투기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서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최적의 한계 때문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거리에 굉장히 제약이 좀 많은데요. 이 조기 경보기, 그러니까 대형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든 이런 항공기는 굉장히 거대한 고출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표적을 확인하고 식별하고 추적해서 미사일에 그 관련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중국은 현재 그런 방식으로 이 쿵징 2000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식별된 PL-17, 약 400km 정도를 날아간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 조기 경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브레이킹 뉴스를 통해서 별도로 이 북한의 조기 경보기 도입에 대해서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조기 경보기를 갖게 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미연합군의 작전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도는 북한의 조기 경보기가 유사기종인 중국의 쿵징 2000과 유사한 탐지거리, 그러니까 약 500km 정도를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탐지거리에 들어오는지 도식한 것입니다. 한반도 대부분이 다 탐지거리에 들어오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쿵징 2000의 성능을 그대로 복제하지 못할 겁니다. 탐지거리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미연합군 작전에 어떤 위해가 되느냐, 우리가 유사시에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육해 공군의 주력 타격 자산으로 대량의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지면으로 굉장히 낮게 바짝 붙어서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 주요 타격 목표까지 접근하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사실 이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국제적인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왜냐하면 주요 강대국들은 대부분 이 조기경보 통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기경보기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기존의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처럼 저공으로 날아오는 비행체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러한 조기경보기를 전력화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만 한미연합군의 각종 공중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떠 있는 레이더가 생겼기 때문에 지상으로 저공 침투하는 토마호크라든가 우리의 천무3 같은
이런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일찌감치부터 요격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주한미군, 유사시에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되는 미 해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의 북한 전략표적 타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왜 갑자기 일루신 76에다가 이렇게 레이더를 달아서 조기 경보기를 만들고 있느냐? 이것은 9월 달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정원에서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로 핵이라든가 전략무기 같은 그러한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러시아가 이 조기 경보기 관련된 기술을 제공을 했고 이 제공된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조기 경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탐지되는 레이더라든가 이 레이더를 통제하기 위한 컨트롤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러시아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함으로써 전황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입니다.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러한 조기 경보기도 얼마든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북중러 이 세 개 국가의 공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식별된 북한의 조기 경보기, 북중러 삼각공조가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보당국 그리고 군당국, 북한의 이 조기 경보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추적해서 관련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레이킹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